깨달은 거예요. 아, 타인을 도와야 성공하는 거구나. 타인을 도와야 더 많이 성공할 수 있구나. 근데 타인을 돕는 게 내 희생으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해낸 그것, 내가 끄집어낸 그것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 네, 작가님. 오늘은 원하는 생각은 끌어당김이 아니라 끄집어냄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요?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면은 그 일이 뿅 하고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크릿, 뭐 끌어당김의 법칙, 뭐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상한 게 현실이 된 게 아니라 상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 답을 찾아내고 그래서 현실까지 가는 과정이 틀림없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룰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뇌가 하는 역할. 사실 저도 시크릿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꿈꾸는 다락방.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가끔 정말 생생하게 상상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낚시 갔을 때 큰 고기를 잡는 상상을 했는데 진짜 큰 고기를 잡았어. 그럼 상상이 현실이 됐네. 근데 그 큰 고기를 잡을 때 제가 큰 고기가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에 갔어. 그리고 그 낚시 실력을 갈고 닦았고,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한 번에는 아니지만 몇 차례 갔을 때 잡아냈어.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상상이 현실이 됐다라고 했을 때 내가 상상했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그 안에서 내 미끼를 문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물고기를 잡고 싶었던 열망이 그곳에 저를 자꾸 가게 만들었고 계속 가다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잡고 말겠다라는 내 뇌에 그 프로그래밍된 생각이 만들어내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저는 처음에 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아이디어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아, 우리는 어쩌면 노력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 것이다가 명확해졌고 그 생각만으로 지내면서 처음에 1,000억 원을 벌었다 했을 때 진짜 이상했습니다. 정말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드디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랬는데 살면서 단 한 번도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10억을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지만 늘 10억을 벌 방법을 찾는다기보다는 10억을 벌었으면 좋겠다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삶인데 1,000억을 벌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자괴감에 빠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이런 생각을 계속 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2 주 3주 지났나 봐요.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지? 1,000억 원을 버는 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조금 넘어가면서 1,000원짜리를 1억 개를 팔면 1,000억 원이네. 내가 1,000억 원을 벌겠다고 했을 때 1,000억 원짜리를 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아주 작고 소소한데 일상생활에 사람들한테 필요를 돕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 그러면 1,000억 원 생각보다 쉽게 벌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1,000억 버는구나. 어떻게 하면 1,000억 벌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탄생을 한 게 지금 저희 1부에서 그 오더 작가 조성민 대표님이 해 주고 2부에서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들 뇌를 훈련시켜 줘요. 근데 그거를 9,900원을 받기로 했어. 그러면은 사실 회당 2,500원 꼴인데 이 금액을 받고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면 월 100억씩 들어오는 거네? 그럼 1,000억 금방이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어서 월 2천만 원 정도가 자동 소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저렴한데 이 고퀄리티의 이런 강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같이 훈련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아 이거구나.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같이 성장해 나아가면서 돈도 같이 벌 수 있구나.' 근데 저만 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인트 비즈니스까지 연결이 돼서
이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게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 되게 가슴 아프죠. 저는 12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개근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학교만 가려면 배가 아팠었어요. 개근상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고, 그 중상위권에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중하위권, 하위권에서 계속 있었죠. 그리고 대학도 미달인 대학으로 들어갔고, 당연히. 전문대, 지방 전문대. 근데 전문대에서도 학점이 부족해갖고, 그 교수님한테 끌려다니고 그랬었어요. 너 저 교수님한테 가서, 좀 잘 봐달라고 해서 그 학점 이렇게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과제를 이만큼 내주셔. 진짜 하기 싫었지. 근데 억지로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해갖고 갔더니 성적을 조금 반영해 주셨어. 그래서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열심히 하는 거 되게 못하고, 끈기 없고, 하기 싫은 거 정말 못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는데, 이런 아이가 어느 날 강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전국을 돌아다니는 억대 연봉 강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정말 강의밖에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강의, 모든 상황이 다 강의 사례고, 모든 상황이 다 나에게 강의 자료가 되고, 억대 연봉 강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내가 사는 모습 그 자체가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모습 그대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언젠가 나에게 이것이 꿈이었다. 특히 창업하신 분들, 창업이 얼마나 꿈이었겠습니까? 근데 창업이 내 꿈이었다는 걸 잊어먹고 내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있어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꿈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찾아낸 게 뭡니까? 돈 버는 방법. 창업을 하고 싶었다? 정말 대부분이 돈이 없어. 근데 창업은 하고 싶어. 이랬던 분들, 창업하신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창업했어.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잘 되게 할 상상. 잘 되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그 생각. 지금보다 매출이 2배가 아니라 10배를 올리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에 또 미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또 현실이 돼. 그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우리의 무한한 능력을 자꾸 배우는 데 쓰고, 자꾸 희생하는 데 쓰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희생할 일들이 더 늘어나고, 배울 일이 더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뭘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내 능력을 꺼내서 쓰자. 근데 어떻게 꺼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하고, 그 임계점이라고 하죠. 그 임계점을 넘어가야 그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들, 지금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걸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뭘 만들겠다, 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걸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실 수 있다면 그거는 대표님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만드는 게 목표가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만든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치 있게 적용이 되게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생각을 계속 유연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 얘기하는데 돈 얘기하는 사람들을 되게 약간, 꿈 얘기하는데 돈 얘기를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꿈은 돈 없이 이룰 수도 없고, 돈 없이 이뤘다고 해도 돈 없으면 꿈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어. 돈 없이 선생님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뭐 TV도 안 보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가만히 하늘만 보고 있으면 선생님 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되겠다고 강한 열망이 있어도 밥 안 먹고, 그쵸?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선생님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꿈을 이뤘어. 선생님이 됐습니다. 돈 없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꿈이든 내 인생이든 돈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돈이 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돈이 없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돈을 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우리 대표님들이 저희 이렇게 훈련하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은 이게 사람 챙기기 바쁘고 내 실속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좋게 보이기 바빴어. 근데 이제는 내 실속을 챙기고 내가 뭘 원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 이것만 생각하니까 계속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돈 버네, 나쁜 인간 이렇게 합니까? 돈 벌고 얼굴 활력이 넘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 만나, 특히 가족, 뭐 지금 비즈니스 파트너분들, 제가 돈을 잘 벌지 않습니까? 돈을 잘 버니까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돈을 벌고, 그러면 저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고마워하지 않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1,000억 벌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남의 도움이 없이 내가 스스로 내 아이디어로 돈을 벌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희한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거 내 스스로 성공할 거야. 그리고 내가 증명을 해서 사람들한테 내 이렇게 생각만 바꿔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도 훨씬 더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정말 하루에도 그냥 하루 종일 아이디어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나는 1,000억을 벌었다 이러고 있고. 근데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온라인 시장에 사람들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코딩을 배우면서 월 200만 원 이상을 내고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저도 그거를 이제 배워야 되나? 나도 이제 온라인에서 강의하고 하려면 이걸 배워야 되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성민 대표님의 도움으로 그거를 이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그 구간을 만나는데, 와,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저는 그걸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머리가 진짜 좋아야 돼. 근데 거기 있는 분들도 그걸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배워서 비싸게 주고 배웠는데 사실은 쓰기가 되게 어려운. 그걸 보다가, 야, 이거 그냥 프로그래머 고용을 해가지고 이거 그냥 팔면 이분들한테도 너무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바로 프로그래머를 고용을 해가지고, 돈도 없었어요. 프로그래머 고용해가지고 그분한테 이걸 만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성이 돼. 근데 완성이 되기 전에 프로그래머 월급도 주고 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분들한테 이게 다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릴 거고,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같이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비전을 딱 제시를 해요. 눈에 보이는 비전을. 그때 하루에 3억 8천만 원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개발팀의 월급을 몇 년 동안 주고도 남을 만큼 벌었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그 쉐어 시스템 같은 거를 쓰면서 그분들도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무한대의 소득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똑똑하고 아는 게 많거나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아왔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만 계속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찾아져요, 점점. 그러니까 삶이 너무 신이 나죠. 아니, 지금 작가님의 그 원하는 생각으로 살면 외부에 있는 운에 제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능력에 삶을 맡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교회를 다니니까 항상 그
하나님이 뭘 해주시길 바랬던 게 되게 컸어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고 이렇게 힘들어도 참고 있고 내가 힘들더라도 남을 돕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단련하려고 하시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간 복을 주실 거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다시 망했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그때 원망을 막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이건 간증인데 네가 원하는 건 뭐니? 라는 그 마음속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나 잘 사는 거지, 부유하게. 그러니까 부유하게 잘 사는 게 뭐지? 구체적인 적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는 잘 살게 해주세요야. 근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성경 문구가 내가 쉬지 않고 평소에 무의식 중에 하는 생각이 뭐지? 했는데 그냥 아유 힘들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아,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정말 내 비전과는 상관없는 무의식적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기도일 텐데. 쉬지 말고 내가 하는 기도는 푸념일 때도 있고 잘 되게 해주세요도 있고 근데 잘 되게 해주세요도 나 지금 힘들어요가 기도인 거잖아 사실은. 이거 뭐야?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람을 도울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빨리 먼저 부자가 되고 내가 부자가 되면 그때 가서 사람을 도와야지 이런 생각. 근데 1,000억을 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내가 같이 부자가 되는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제가 처음에 내 아이디어 없이 다른 사람들만 도와줬을 때는 사실은 만족감보다는 후회가 되는 날들이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네. 근데 제가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가치를 제공하고 소득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상호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예전에 그냥 좋다고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낸 꺼집어낸 어떤 것 그것이 윈윈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깨달은 거예요. 아, 타인을 도와야 성공하는 거구나. 타인을 도와야 더 많이 성공할 수 있구나. 근데 타인을 돕는 게 내 희생으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해낸 그것, 내가 끄집어낸 그것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 내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좀 더 수월하게 해주고, 좀 더 돈을 벌기 쉽게 해주고, 아, 이게 그 가치를 제공하는 거, 내가 끄집어내는 게 윈윈이구나.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남을 도와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도와주고 그냥 힘들어도 참고 도와줄 때는 뭔가가 없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도와줄래도 생각하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빨리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하자. 결국에 성공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나한테 나옵니다. 나한테서 아주 가까운 데서 나와요. 대표님들의 성공은 100% 확실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이디어 역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내 머릿속에서 아직 결합이 안 됐을 뿐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아, 이걸 왜 몰랐지? 이걸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근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날개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근데 또 올라가서 뛰라 그래. 뛸 수 있습니까? 네, 작가님.
돈 버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고 돈을 벌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돈을 버는 것들을 보고 또 부자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한 분들이 거의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불편함일 수도 있고 새로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난 그 영화를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서 그 과자 공장에 일하는 그 주인공이 싫어해요. 청소부인데 어느 날 이렇게 공원에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는데 자신의 아이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매콤한 맛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 매운 걸 먹고 있고 아이도 옥수수에다가 그 매운 소스를 발라 갖고 막 이렇게 핥아 먹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저 소스만 만들면 백만장자 되겠다. 진짜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 보자.' 이 생각에 꽂힌 거예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청소부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러니까 돈이 없어 집에. 가난해. 그런데 '한번 만들어 보자 소스를.' 그래서 시중에 팔고 있는 소스들을 결합해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데 그 소스를 사 갔더니 아내가 "이 생활비도 없는데 이런 걸 사 오냐.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남편이 인제 눈이 반짝반짝한 거야. "소스 하나만 있으면 우리 부자 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제 아내도 같이 맛 봐 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맵기만 하고 못 먹을 정도로 맵고 막 이렇기만 한데 그게 사실 대기업에서도 못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이게 이런 그 화학 조미료로 만들어진 매운맛 말고 천연으로 만든 매운맛이어야 되지 않나? 그거야말로 진짜 맛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 갖고 그거를 집에 인제 매운 고추랑 이런 것들을 사다가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하다가 온 가족이 다 "대박이다." 하는 맛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났어. 막 집에서 막 만세를 부르고 아내도 너무 좋아해. 근데 인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인원 감축을 한다는 거예요. 공장이 망하게 생긴 거야. 그래 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렇게 자연 그 뭐지? 실제 그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로 하니까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다.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요? 청소부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인제 너무 이대로 공장 문 닫는 거는 자기가 직장을 잃는 거니까 싫고 회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지점 공장에 있는 근로자인데 회장님과 통화를 하게 해 다오.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해서 회장님이랑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진짜 우연하게. 근데 그 회장님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 공장으로 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약간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공장에 있는 임원단들이 너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네가 뭔데 회장님을 오시게 하냐. 그리고 회장님이 오셔서 아이디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공장 폐쇄해 버리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 사람은 '내가 괜한 짓을 했나?' 그리고 회장님이 오셨을 때 자기가 지금 이 양념 소스랑 버무린 그 자기가 만든 그 과자를 어필을 잘 못하면 자기 때문에 공장이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 다 찾아보고 어떻게 브리핑해야 되는지 스피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아내랑 같이 밤새도록 그 뭐 책자 같은 거 찾아보면서. 그러고 나서 회장님께서 오시고 임원단이 보는 앞에서 브리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막히는 질문이 나오거나 이러면 어차피 자기가 꿈꿔왔던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떠오르는 대로 뇌가 프로그래밍 된 대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한번 해 보자." 투자를 해 가지고 과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과자가 출시가 딱 됐는데 매대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 먹어. 그랬는데 인제 그 집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 보면은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안 먹어 봐서 그렇다." 그러니까 인제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시식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어 보고 그 뒤로 맛있으니까 계속 하다가 "500만 박스를 팔겠다." 이렇게 돼 갖고
6개월 만에 그 과자가 나온 지 6개월 만에 그 공장에서 만들었던 모든 과자들의 기록을 다 갱신해 버립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상승 곡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제 다시 기계 고치고 청소하는 일을 하는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냥 자기의 공장을 지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갑자기 CEO 분이, 회장님이 오셔서 마케팅 이사로 임명을 하겠다. 갑자기 임원이 된 겁니다.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소스가 이제 플레이밍 핫 소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치토스가 만들어진 그 역사를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치토스 아시죠?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 먹어도 맛있어요. 먹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진짜 맛있는 맛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냈다. 근데 이 사람의 열망이었잖아요. 소스만 하나 제대로 만들어도 이거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자아상이 빨리빨리 바뀌었어야 될 텐데 다시 공장에서 일했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부자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신이 부자가 되기로 열망을 했던 거에 어떤 일환이었겠지만, CEO 분도 자신도 되게 영세한 삶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게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우연이 아닌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뇌가 그 열망을 가지고 움직일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분이 그 소스를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먹어보고 저렇게 해서 먹어보고 이런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 같이 먹었을 때 맛있다 할 때까지,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거 그냥 테스트 한 거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미식가도 아니야. 그쵸? 근데 이 영화 스토리를 보고도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쵸? 거 봐라.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고 밤새 스피치 연습을 하니까 되지 않냐. 거 봐라. 여자를 잘 만나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 거 봐라. 남편을 이렇게 응원하니까 성공하지 않냐. 이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아, 그래,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렇게 준비하고, 아, 그래, 꿈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성공하는구나. 그러니까 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냐.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걸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걸 포기하는 순간 난 성공 못해. 책을 읽는 걸 포기하는 순간 난 성공 못해. 근데 지금 새벽에도 안 일어나죠. 책도 많이 안 읽죠. 그냥 항상 사업 아이디어와 어떻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성공했다고 하는, 옛날부터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성공했던 사람들은 자기 아이디어로 성공한 거예요. 근데 기회가 정말 이렇게 잡으면 잡힐 정도로 바로 앞에 다 있어요.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거의 1시간에 3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잡고 내가 만들어내면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돈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너무 많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쓸어 담으면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를 알 정도로 이게 되게 선명하게 기회들이 보여요. 근데 그전에는 강의를 12년을 다녔어요.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거 몰랐을까요, 제가? 주변에 온라인 강의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온라인으로 강의할 생각이 아예 비전이 안 보였어요. 만나서 호흡하면서 강의해야 그게 강사지. 온라인으로 막 얘기할 거면 그냥 비디오 찍어놓고 돌리지 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비디오 찍어놓고 그거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영상으로 올려서 또 수억씩 벌더라고. 근데 저한테는 그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사람들한테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윈윈 구조를 만들어서 조인트 해갖고 이렇게 사업을 키워가니까 돈이 엄청 벌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그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을까요? 그 생각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지금 자기는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주부고
근데 저도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랑 같은 입장,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없을까요? 저는 엄청 가난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진짜 열심히 사셨고 그래도 친구들이랑 술 한 잔 먹겠다고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5만 원, 10만 원씩은 주실 수 있는 분들이었어. 근데 이제 제가 사업을 한다거나 할 정도의 돈을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건 사실 꿈도 못 꿔봤어요. 왜냐면 사업도 뭐 누가 도와줘야 하지, 집에 돈이 있어야 하지, 이거 생각으로 가득 찼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돈으로 사업해서 성공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왜냐면 창조적인 구간이 필요한데 돈을 가지고 뭔가 시작하는 분들은 그 돈을 다 쓰고 이게 하면 그때 이렇게 해볼 걸. 근데 돈이 없이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투자를 받거나 가치를 제공하면서 선으로 입금을 받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했을 때 이게 사실은 돈이 내가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체험하게 된 거고.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당장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다 그렇지 않나요? 면도기도 그 찔레트 면도기도 그렇게 탄생한 거잖아요. 너무 벼. 그래가지고 이걸 비지 않게 만들고 싶어. 근데 너무 비고 아시죠? 이거 날을 갈아 놓으면 너무 벼. 근데 어느 날 이게 날이 좀 무뎌지면 또 아예 안 깎여.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해. 근데 머릿속에 어? 면도날을 교체할 수 있는 걸 만들면 되겠구나. 그리고 너무 날카로울 때 베이지 않게 약간 그 날만 살짝 나오게 해가지고 덜 베이게 해서 만들 수 있구나. 해서 만든 게 찔레트입니다. 찔레트라는 분이 면도기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 명이 찔레트예요. 원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이발소 가면은 이렇게 칼 갖다 아직도 이렇게 면도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무서워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촥 이렇게 하는데 그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면도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샀을까요? 안 사죠. 왜냐면 사람들이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는 거를 약간 경계합니다. 은근히. 근데 그냥 다 서비스로 준 거죠. 근데 써보니까 덜 비고 확실히 편해. 그러면 날을 갈아야 될 때 그 날 어디서 사요? 찔레트에서 사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공부를 해서 어떤 누군가 알려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계속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또? 본인 일상생활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지금 얘기한 거 쭉 듣고 생각한 게 아이디어 없이 하다 보면 되겠지? 그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완전히 핵심을 찔렀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그냥 눈 감고 뛰어가. 뛰어가면 도착해.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자기의 꿈과 열망이 없는 상태에서의 열심이 뇌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비참한데 참고 꾸역꾸역 견디고 있고 이런 걸 몰라요. 그냥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그 괴로워하고 있는 것만 계속 뇌에 프로그램 될 뿐이에요. 굉장히 약간 누군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나는 능력이 없어라고 계속 프로그램 하는 것과 똑같아. 내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누구에게나 혹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내가 도울 방법은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뇌 구조에 딱 맞아떨어지는 정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만 살았던 거예요. 너무 좋다. 그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 왜 그냥 열심히만 살라고 할까요? 본인들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은 특히 뭐 배우분들도 연예인분들 성공하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해 이렇게. 근데 본인들은 뭘 해야 될지 알았어. 그러니까 계속 해보는 거야.
이렇게 연기해보고 저렇게 연기해보고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배우가 될 수 있다면. 근데 배우가 되기 위해서 힘들어도 참고 해야 된대 라고 하는 사람들, 멘탈이 약한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자꾸 상처 주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를 모르면서 그걸 계속 하라고 등 떠밀리니까 지치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냥 달려들어라.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아이디어 내다가 와 씨 이거 왜 몰랐지? 대박이야. 아 씨, 진짜 이런 전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잠 못 자요. 그날은 그 아이디어 완성시킬 때까지 막 잠이 안 와요. 졸려? 그러면 커피 마시고 막 아니야 나 지금 잘 수 없어 이거 답을 내야 돼. 이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었을 때 밤새도록 해야지. 계속 하면 된대잖아. 딱 그거랑 똑같아. 하면 된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된대. 100번 쓰면 된대. 전 1000번도 넘게 쓰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기본 전제, 내가 무의식 중에 이해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 무의식 중에 내 성공의 세팅값이 안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하라고.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계발에는. 근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날개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근데 또 올라가서 뛰라 그래. 뛸 수 있습니까? 그게 두세 번 했는데 또 해서 뼈가 부러지고 거의 막 너무 큰 통증에 너무 고통을 느꼈어. 근데 몇 번 더 뛰다 보면은 네가 날개가 있다는 걸 알게 돼. 아니지. 근데 계속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하다가 내가 날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때 뛰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날개가 부러지거나 또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저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길이 보여. 그럼 내가 원하는 곳에 앉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약간 날개가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 뛰어내리는데 자꾸 바위에 부딪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날개 부러지고 근데 또 뛰래. 그러니까 결국은 동기부여가 됐을 땐 날개를 알아차리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동기부여로 내 목적지까지 가지는 못해요. 왜? 내 목적지가 내 뇌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가까운 데 있다. 날개도 있고 도착지도 내가 설정만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도착지가 설정이 됐고 날개가 있다라는 게 아는데 머뭇거려진다면 더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더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날개가 아니라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되게 편하게 가는 방법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신나죠. 이미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보셨다면 내가 이렇게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그동안 좀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통해서 고생해야 된다고 배웠고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배웠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이룰 것처럼 계속 프레임을 짜여서 계속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요거를 좀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뿅 하고 이루어져요? 절대 아닙니다. 원하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걸 이룰 방법들이 알아차려져요. 근데 초반에 알아차려지는 거 말고 계속 생각해서 이룰 수밖에 없는 방법들이 명확해진다면 정말 뜨거워집니다. 안 하고는 못 빼길 내가 돼요. 그거를 같이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고 또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열망을 가지고 저희랑 조인트해서 윈윈을 하고 그런 채널이 되기를 또 기대하고 저희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우리 대표님들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기회를 덥석 잡아서 같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치 내가 사람들한테 잘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내가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나중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누군가 날 인정해 줄 거야. 열심히 살다 보면.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창조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뭔가 성과를 내지 않는데 그냥 착한 사람은 어디 데려다 쓰기가 참 애매해요. 네, 작가님. 오늘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저는 그 자기 계발을 교육을 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알려줬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혹은 그래,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가 제 입장이면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이디어를 하면서 희한한 걸 본 거예요. 제가 이제 뇌과학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을 계속 살펴가다 보니까 결국은 생각이 원하는 방향으로 돼 있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왜 저렇게 불정적이고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성공하는 것 같지? 결국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불편한 걸 못 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편한 걸 못 참다 보니까 그 불편한 게 없었으면 좋겠어.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자기가 그 불편함이 해소가 될 것 같아. 그걸 찾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정말 이건 정말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근데 그 문제들에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상품을 하나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휴대폰으로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불을 이렇게 딱 스위치 전원을 꺼줘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휴대폰 보고 있다가 졸려워. 그러면 휴대폰을 접고 불을 끄고 와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쵸? 그 귀찮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고민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앱으로 이렇게 눌러서 껐다 켰다 하게 되는 그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이거 많이 팔렸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찾아 들어갔죠. 어떤 제품인가. 그랬는데 스마트봇이라는 10,000개 돌파 이렇게 써 있었어. 그러면 10,000,000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 성공한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을 도와야 성공한다. 근데 그게 나의 희생에서 비롯되고 내가 하기 싫지만 내 시간과 이런 걸 써서라도 사람들을 편하게 해. 이런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스트레스, 이게 싫은 거야. 근데 나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해보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도 스트레스 해결하는데 불편함을 해결하는 도움이 되겠네.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만들면 자기가 시간 쓰죠, 돈 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지잖아요. 삶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람을 도우면서 성공하는 건데 마치 내가 사람들한테 잘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내가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나중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누군가 날 인정해 줄 거야. 열심히 살다 보면.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창조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뭔가 성과를 내지 않는데 그냥 착한 사람은 어디 데려다 쓰기가 참 애매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가 희생을 해가면서도 도와주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거를 내가 자체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혹은 누구든지 이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면 돈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한테 잘 보이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불편하는지를 알고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성공하는데 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혹은 화가 많은 사람들이 더 성공할까 보면 그 사람들은 문제를 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고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분들은 주변에 보면 내 삶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너무 많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거를 막 명상, 내려놓음, 뭐 운동 이런 걸 통해서 막 어쨌든 힐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그죠? 어떤 취미 생활을 하거나 뭐 휴대폰을 보거나 해서 그 복잡한 생각이나 스트레스가 머릿속에 있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보거나. 근데 그 문제들이 머릿속에 가득 있다라는 건 그만큼 본인이 돈을 벌 기회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것들을 다 적는 거예요. 불편한 것들을. 그러면 그것만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돈방석이네.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난 부자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떠오르게 돼 있어.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자기 계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를 아우 그게 뭐 불편하다 그러냐. 아니 일어나서 불 끄는 게 불편하면은 죽어야지 막 이랬었어요, 저는.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해결해 주면은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게 제품이 38,800원이더라고요. 1,000만 개야. 그럼 매출로 따지면 3,880억 원의 매출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만든 사람, 그거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분들, 이 사람들 다 부자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거를 쓰고 있는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해결해서 너무 편안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거를 2년 동안 내가 쓴다고 하면 하루에 뭐 100원 돈으로 나의 개인 비서가 생긴 것 같다. 불 꺼주는 비서가 생긴 것 같아서 하루에 100원 정도면 100 얼마 정도면 그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다. 충분히.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이거 산 것 같아요. 이런 후기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려고 졸고 있는데 불을 끌어 갔다 오면 잠이 깨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바다에 해양 쓰레기가 버려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물놀이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를 모아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있으면. 그 생각을 한 3년 정도를 계속 하다가 그거 디자인을 해줄 사람이랑 조인트가 돼 가지고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6년 만에 2,000톤의 쓰레기를 쓸어 담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800 몇십 곳에 이게 수출이 나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싫은 걸 이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싫은 거를 본인 취미 생활 하는데 쓰레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걸 만들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내가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해결해도 내 삶이 일단 편해질 거 아닙니까? 그 배달도 그렇지 않나요? 누가 집에다가 음식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어. 내가 가지러 가기가 너무 귀찮아. 가서 먹기도 싫어. 누군가의 이 불편함에 집에다 음식을 배달을 해 주자. 이게 아이디어로 해서 배달 기사님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직원으로 배달 기사를 두고 오토바이를 사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달 기사님이 뭐 술 먹고 안 나왔어. 그냥 일을 안 하겠대. 그러면은 그날 배달 못하면 장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혹은 다쳤어. 그러면은 또 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산재 처리도 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치면 마음이 또 얼마나 아파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거를 막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배달 대행이라고 해서 직원을 두지 않고도 그냥 음식값에다가 얼마만 더 주면 배달을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이건 대박이겠다. 맞죠? 결국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준다는 건 내가 일일이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해준다는 얘기랑은 다른 거죠.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낸 어떤 내가 창조해낸 아이디어가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다 돈입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의 불편함 해결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되겠죠.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불편함도 사실은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 저는 관계에 대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술은 먹기 싫고. 근데 친구들을 만나려면은 술 안 먹으면 친구들이 불편해하고 인제 그런 것들이 자꾸 제 안에 쌓이는데 친구들이랑 만나지 않으면 마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친구 하나 없이 외로울 것 같고. 근데 그 불편함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 근데 만났을 땐 또 즐겁잖아요, 옛날 얘기하고 그러면.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들이 삶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래서 '아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관계인가?' 근데 '친구라는 그게 의미가 있어서 만나는 거냐?' 이런 인제 자꾸 부딪히다가 이 스트레스가 극도화되니까 어느 순간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래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은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지금은 내가 이게 너무 불편하니 내가 원하는 데 집중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한 거는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계를 끊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관계를 다 정리를 하고 물론 인제 일일이 전화해서 정리한 건 아닙니다. 잠수를 탔어요. 그냥 딱 끊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진짜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으로 뇌가 바뀐다고 근데 진짜 신기하죠. 생각으로 뇌가 바뀐다는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사이언스에 기고가 됐는데 2025년 5월 16일 최근에 생각이 뇌를 바꾸고 생각으로 바뀐 뇌가 태도를 만든다라는 게 그 학술지에 나온 거죠. 너무 신이 납니다. 마치 "범구야 너 그동안 네가 그렇게 생각 훈련 같이 하고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우연이 아니야.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알려줘. 무한한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줘." 이렇게 마치 온 세상이 저를 약간 인정해 주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돈을 만드는 거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면 갑자기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가 돼요. 음. 아, 지금 작가님 말씀 쭉 듣고 스트레스를 피하면 삶이 안 변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면 삶이 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았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기계발 강사니까 스트레스 피하는 방법을 엄청 알려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NLP를 사용해서. 근데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제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저한테 돈을 지불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줘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명상, 그쵸? 내려놓음 이런 거 강연하시는 분들 유료 강연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로 소득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라면 새로운 방식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소득화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너무 가슴이 뜨거운 이유는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는 평생 해야 될 일인데 그 스트레스를 돈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평생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모든 스트레스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와 제가 이거를 최근에 너무 신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보통은 사람들이 관계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라 그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항상 '그랬구나.' 그쪽의 입장에서 그가 마음이 풀릴 수 있게 하는 언어들을 자꾸 배워요. 근데 그러는 동안 내가 골병 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랬구나. 불편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1,000억을 벌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 돈 때문에 관계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내가 돈이 있으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 너무 많고요. 내가 돈이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일,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만약에 내가 진짜로 크게 성공했고 삶이 정말 즐겁다면 1,000억 원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했을 때 1,000억 원 정도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나도 이 사람한테 잘하면서 잘 지내는 거야. 이거보다 1,000억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깨워서 무한한 능력을 내가 경험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 사람이랑도 행복한 거야. 이렇게 바뀌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거나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참아내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대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더라고요. 예전에는 서운하고 끝이야. 그냥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다 보면 근데 또 마음이 풀리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자꾸 힐링을 하고 낚시를 하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편해진 마음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괴로운데 이 명상을 하다 보면 혹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편해져. 그러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면 '내가 미안해.' 근데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분노가 나중에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어진 게 아니고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참는 힘이 있을 때는 참아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노력을 할 때는 힘들어도 참고 해 볼 만합니다. 그쵸? 등산을 할 때도 힘들고 괴로운데 젊은 날에 힘이 있을 때는 헉헉거리면서도 잠깐 쉬고 '그래 해 보자, 해 보자.' 이렇게 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산에 올라가야 될 의미도 모르겠고 올라간다고 뭐가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내가 지칠 대로 지쳤다면 그 산에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게 동기부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내가 만든 비전, 그 아이디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명확한 게 있어서 하고 있는 것과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언젠가 성공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의지력이 계속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포기를 탁 해 버리거나 화가 확 나. 그냥 포기하는 것처럼. 근데 삶을 포기한 게 아닌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계속 든단 말이죠. 근데 분노도 똑같은 것 같아요. 화나고 짜증나는 것도 에너지가 좋을 때는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이게 참아져. 이해가 돼. 근데 그게 누적되고 어느 날 내가 진짜 지쳐 있고 괴로울 때는 '그만 좀 해. 어? 나는 뭐 놀아? 나는 뭐 즐겁기만 해?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 약간 이런 분노가 표출이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견디거나 그냥 '괜찮아.' 하고 힐링을 시켜서 희석하는 것보다 본인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그 자아상을 그려낼 수 있다면 뇌는 무한한 능력을 계속해서 그렇게 뿌려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갖고 있는 불편함은 다 돈이다.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품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어떤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기술이 없고 배운 게 많지 않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훨씬 더 창조적으로 해냅니다. 다들 아시죠?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의 파트너 그 컴퓨터를 처음에 만들어 줬던 그 파트너는 스티브 워즈니악.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성공한 거라고. 그러니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하나하나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믿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내가 워낙 스트레스가 많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받는 부정적 자극에 대해서 깨어 있는 분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누구보다 인지를 잘하는 걸 깨어 있어?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나는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수천만이 넘습니다.
수억 명이 그 대표님들의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어요. 돈을 지불하려고 나 이거 불편한 거 해결해 주면 나 얼마든지 돈을 지불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수천 수억 명입니다. 그러면 해볼 만하지 않나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즐거운 거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 콘텐츠나 뭐 넷플릭스에 나오는 영화들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내 삶의 주인공 혹은 내 삶의 감독이 되는 기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려나? 약간 이런 기대를 하면 그 드라마 다음 편 1부를 봤어. 너무 재밌어. 2부가 기대가 돼.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스스로 많이 믿어주시고 나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거를 가슴에 꼭 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제 적어보고 해결할 방법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금방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직원들이 뭐 하는지도 모를 만큼 자신이 지쳐있거나 이러면 성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막 성공 가도를 밟고 있거나 아이디어가 나와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들이 그걸 쥐고 못 놓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왜냐면 직원은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영혼을 갈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적인 생각이 잘 안 나와요. 네, 작가님. 오늘은 돈 벌 수 있는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쉽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네. 저희 그 생각 훈련을 계속 하면서 아이디어가 쭉쭉 나와서 바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왜 이게 어려울까? 그냥 돈 벌 생각만 하면 뇌가 답을 찾아주는데 이게 왜 어렵다고 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게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뭐지? 혹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이게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아이디어가 바로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환경 안에 있습니다. 자기 환경 안에 자기가 불편해하는 것 혹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아. 그러면은 저걸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그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각보다 금방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영화 조이 망가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 셋을 키웁니다. 아들만 셋. 근데 이혼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부모님도 본인이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 벌어서 부모님, 아들 셋의 할머니까지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주부 역할도 또 하는 거예요. 가장이면서 주부 역할까지 다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최악이죠. 근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걸레질을 하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빨아서 쭉 하면 까맣게 국물이 쭉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닦고 나면 그게 손이 지저분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누가 자동으로 되게 못하나? 걸레 꼭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데 어느 날 잠깐만 이 생각을 나만 할까? 이게 자동으로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이거 내가 만들면 대박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 그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의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매일 힘들게 일해도 급여는 일단 높지 않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들면 인생 역전이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던 분인데 디자인이나 이런 기계를 만들거나 이런 데에 이분이 전문적인 전문가였을까요? 좋을 때 아니죠.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들면 대박이다.
어떻게 만들까?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아이디어를 하다가 그 손 밀대를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빨고 탈수까지 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고도 걸레를 짤 수 있게 본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내고 홈쇼핑에 나왔을 때 처음엔 사람들 반응이 시큰둥하죠. 손으로 짜면 되는 걸 뭐하러 굳이.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게 얼마나 편한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홈쇼핑을 타고 대박이 난 거예요.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됩니다. 그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을 해서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생활에 불편한 건 다 돈으로 만들 수 있구나. 그런 말도 했었어요. 이분 인터뷰에서 나는 불편한 걸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 너무 방대하게 생각한다. 우리 생활 환경 안에 있다. 내가 불편해하는 거,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 그거를 해결하면 돈이 된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훈련을 하면서도 또 막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막히는 거지 해서 아이디어를 들어보면 본인이 다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 일을 다 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돈을 이만큼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코딩을 배우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돈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못해. 저는 돈이 부족해서 못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나는 실행력이 약해서 못해요. 근데 아이디어는 꼭 내가 실행하지 않아도 혹은 내가 정말 조금만 실행해도 이 일이 될 때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하다가 이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생각을 접어버리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신발 빨래방이 있으면 좋겠다. 신발 빠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빠는 것도 싫은데 그거를 말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세탁소가 있는 것처럼 신발 빨래방도 있으면 대박이네. 혼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못해. 어차피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못하는구나.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신발 빨래방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해보고 제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내가 신발 빨래를 해줄 테니까 3,000원을 내면 너 신발 빨래 맡길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괜찮네. 좋아하네. 그러면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보다 일을 잘할 사람들을 앉혀놓고 월급을 주면서 나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직원들이 뭐 하는지도 모를 만큼 자신이 지쳐있거나 이러면 성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막 성공 가도를 밟고 있거나 아이디어가 나와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들이 그걸 쥐고 못 놓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왜냐면 직원은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영혼을 갈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적인 생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벌어서 내가 힘들게 벌어서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윈윈의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디어가 막 나와서 전문가를 배치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이거 뭐 도둑놈 심보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전문가들을 배치하면 그분들에게도 일거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또 소득을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편안함, 편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윈윈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삶에 부족한 거, 불편한 거. 근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동안 안 해봤으니까. 근데, 내가 의심을 하는구나. 근데 나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 틀림없이 나는 답을 찾아낸다는 걸 알고 있어. 라는 암시를 자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는 인니치 버전업이라고 지금은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선풍기, 지금 있는 선풍기가 버전 1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날개가 막 돌아가고 좌우로 움직여. 근데 어떤 사람이 선풍기가 바람이 근데 멀리까지 안 가. 그래서 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이렇게 오는 사람만 그때만 시원해.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바람을 더 멀리 가게 하고 그 바람이 아예 집안 공기를 다 순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버전 2가 나옵니다. 서큘레이터. 그쵸? 근데 이 날이 또 위험해. 그죠? 먼지 껴가지고 관리하기 힘들어. 그래서 버전 3가 뭐가 나왔죠?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와서 전 진짜 신기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만약에 그 선풍기도 만약에 불편하다면 무엇이 불편한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불편한 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재능이 많은 거예요. 얼마든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지금 인지하고 감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풍기가 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손톱깎이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안 날아가게 못 만드나?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만들면 대박이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자기 개발을 해왔잖아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그럼 네 마음만 불편할 뿐이야.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함을 강요받아 왔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약간 나태하기까지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거를 좀 더 편하게 할 방법을 찾아. 근데 나만 편하게 하는 사람은 나만 편하게 지낼 건데 내가 편하게 하고 나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걸 상용화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너무 간단한 일일지도 몰라요. 우리 생활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게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완성시키고 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요. 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내 에너지와 내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생각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해야 될 게 자꾸 나와. 근데 그게 쉽나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러면 난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생각을 접어버리잖아요. 해보든 안 해보든 저는 오히려 해보지 말라 그래요. 자꾸 해보면서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근데 이 생각으로 되는 것만 찾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안 되면 되게 할 방법을 찾는 뇌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1,000억을 벌었다. 저희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굉장히 거대하고 창대해야 될 것 같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버전업을 시킨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시켜. 약간 이 걸레 손으로 빠는 게 싫어서 이렇게 해서 발로 밟으면 쭉 짜지게끔 그거 하나 만들었어. 엄청난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주변에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보잖아요. 정말 나는 왜 이걸 생각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전기 파리채 버전 1이 뭐였습니까? 처음엔 그냥 파리채였을 거고 버전 2가 전기 파리채였을 거예요. 근데 전기 파리채가 벽에 붙어 있는 걸 잡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버전 3. 이렇게 딱 꺾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 잡을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도 아닐 거예요. 불을 딱 켜면은 벌레들이 좋아할 불빛이 나와.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와서 죽게 만들었어. 계속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거에서 불편한 거, 이미 있는 거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거를 내가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라만 비인지에서 인지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상품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란 말이죠. 진짜 간단합니다.
가까운 데서 불편함을 찾는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가 사실은 그 안에 돈이 담겨 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을 배치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뇌는 그 방법을 찾아준다는 겁니다. 아, 지금 작가님 말씀 쭉 듣고 떠오른 게 저희는 불편한 거를 억지로 감수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마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 훈련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트레스였던 것들이 그거를 스트레스를 풀려고 애를 쓸 때는 굉장히 괴로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스트레스가 딱 떠오르는 순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돈으로 만들지? 이 생각을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오히려 자신의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사례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정말 예전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고, 힘들어도 웃고, 그런 거 이제 인류는 힘들 때 웃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정말 힘든데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절망하게 돼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더 좋은 게 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차가 끼어들었는데 쌍깜빡이를 안 꼈어. 너무 화가 나. 그 생각이 생각보다 오래 갔었거든요, 저는. 다음날까지 가는 날도 있고,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일을 가지고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그냥 아이디어하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랑 같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최근에도 또 그거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왔고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우리 대표님들 스스로를 믿고 내가 불편한 거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걸 돈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뇌는 그걸 돈으로 만들 답을 분명하게 찾아줄 겁니다. 의심하거나 이러는 것도 제가 평소에 했던 무의식적 생각입니다. 의심이 들거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나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계속 해줌으로써 무의식적으로 하는 우리의 내면 언어를 바꾸는 것. 그러다 보면 나 진짜 할 수 있나 보다. 나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훨씬 더 거대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돈도 많이 벌고 원하는 삶을,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